안녕하세요. 크립토TV입니다. 오늘은 AI가 추천하는 각 섹터별 코인들과 또 투자은행 번스타인이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사라는 9개의 코인들도 교육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자금을 동원해서 코인을 사라는 한 투자은행이 있습니다. 그래도 나름 규모가 있는 미국 월가의 번스타인이라는 투자은행인데요. 고객 노트를 통해서 가능한 한 빨리 코인에 대한 노출을 늘려라. 코인 빨리 사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 흐름에 맞서려 하지 말고 모든 자금을 동원해서 코인을 사야 할 때다. 이거 참 충격적이죠. 그래도 나름 고객들이 대부분 부자 고객들일 거고요. 그런데 코인을 빨리 올인을 해서 다 사라. 다소 충격적인 권유가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종종 하워드 막스 그 회장님도 이제 본인의 메모라든지 뭐 주주 서한을 통해서 이런 이제 통찰력이나 뭐 이런 권유를 하는데 번스타인은 조금 과감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이유는 뭐 다 아시겠죠.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코인 오를 것 같다는 거고요. 이 번스타인의 내년 전망을 보면요. 비트코인을 약 20만 달러로 전망했다. 한 2.6억 원, 7억 원 정도는 갈 것이다 예상을 했고요. 그러면서 이 9개의 코인들을 투자자들에게 주목해봐라. 한번 사면 좋을 것 같다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. 다소 의외인 종목들도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비트, 이더, 솔라나까지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. 근데 옵티미즘, 아비트럼, 폴리곤, 그리고 뒤에 유니스왑, 에이브, 체인링크까지 있는데요. 뭐 유니스왑이랑 에이브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으니까 그들 일가가 뭐 아들들이 뭐 디파이 프로젝트도 하잖아요. 그러니까 뭐 유니스왑이다, 에이브다, 뭐 체인링크는 좀 다른 거긴 하지만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뭐 레이어 2, 이더리움 레이어 2의 가격이 정말 처참하잖아요. 옵티미즘, 아비트럼, 폴리곤 언제 가냐 하고 있는데 이 레이어 2 코인들을 3개나 집어넣었다는 거. 그래도 이 번스타인이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3개나 집어넣었다는 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어젯밤에 뭐 비트코인이 뭐 1억 1,500만 원을 뚫고 굉장히 뭐 불을 뿜고 있었습니다.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다 뭐 300달러를 뚫으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뭐 상승이 나오고 있더라고요. 뭐 너무 이렇게 오면 좀 조정도 올 법도 한데 막 그냥 가나 봅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웃자는 차원에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. 비트코인이 30K, 뭐 50K, 80, 81K도 뚫었었죠. 8만 1,000불을 넘어가니까 이제 이 개구리가 뭐 출근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좀 늦었으니까 이 대표가 너 왜 늦었어 하니까 입 조심해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. 이렇게 올라가도 언제든지 정말 눈물이 찔끔 나는 조정이 수없이 올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겸손하게 항상 인내심 있게 기다리자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. 자, 저희가 이제 주로 매도 시기, 출구 전략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강세장이 이제는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좀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언제쯤 우리가 날 탈출하면 좋을까 이거를 뭐 저희에게도 그렇고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언급을 드릴 텐데 이번 불장 언제까지 갈 것인가? 저희도 종종 얘기 드렸던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그래도 조금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MVRV 지표보다도 제가 볼 땐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. 이게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고요. 길게 보면 17년 불장, 21년 불장이 있었죠. 근데 과거에 17년 강세장이 시작될 때를 봤으니까요. 볼 때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무려 96%였네요. 17년 2월 달에요. 이때 이제 막 시작했다는 겁니다. 정점이 아니고요. 현재와 비슷한 상황이겠죠. 이때는 정말 비트코인이 깡패였네요. 100 중에 96을 비트코인을 차지했으니까요. 그러다가 이제 이게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면서 알트코인이 이제 더 많이 오르는 거죠.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져서. 그래서 18년 1월쯤에 무려 36%까지 떨어지면서 이 뒤쪽이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정점이 와 있을 가능성이 높다. 그러니까 거의 1년간 이어졌죠.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요. 그러나 또 주목을 해볼 게 여기 보시면 떨어지다가 통통 튈 때가 있습니다. 떨어졌다 튀다가 떨어졌다가 엄청나게 튀죠. 이 튀는 게 뭐냐면요.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높아졌으니까 반대로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줄어든 거죠. 보통은요, 알트코인이 조정을 받을 때
굉장히 떨어질 때 이렇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통통 튀어오를 때가 이런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기억에는 17년도 불장은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올라간 걸로 기억되지만 이렇게 통통 튀는 조정이 뭐 많게는 한 6번까지 비트코인만 30% 넘게 떨어지는 거 6번까지 나왔던 거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. 이런 조정 수없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.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힘들고 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이제 조정장을 거쳤었죠. 근데 이때 최근의 조정장과 과거의 조정장을 비교해 보면요,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. 자, 올라갈 때 이렇게 떨어질 때 알트코인이 좋은 겁니다. 도미넌스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니까 알트코인이 이제 나름 올라갔다는 뜻이거든요.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질 때 알트코인 살짝 오르고 떨어질 때 오르고 여기 굉장히 많이 이게 아마 디파이 썸머라고 해서 그 알트코인들이 막 나름 뭐 21년 불장이 오지 않았음에도 막 올라갔던 그 알트코인이 반대로 얘기하면 과거에는 숨 쉴 틈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요 도미넌스 올라가는 걸 보면 떨어지질 않습니다. 그냥 계속 올라가서 알트코인이 뭐 숨막혀 거의 뭐 질식 상태에 있지 않았나 이런 차이점은 있었네요. 아무튼 이렇게 힘든 겨울을 지나서 21년도 불장의 시작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70% 정도 됐던 20년 12월까지였습니다. 근데 과거와 다르게 페이크가 있었죠. 왜냐하면 쌍봉이 있었기 때문인데요. 21년 5월쯤에 이제 70% 하는 도미넌스가 40%까지 뭐 거의 수직으로 떨어집니다. 거의 5개월 만에 있었던 일이죠. 그래서 끝난 줄 알았더니 나중에 뭐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21년 12월, 뭐 22년 1월쯤에 또 한 번 39%를 찍으면서 도미넌스가 쌍바닥을 이뤘어요. 그러니까 이때도 비트코인이 정점이었고 이때도 비트코인이 정점이어서 쌍봉을 이루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짧게 하면 이 비트코인 강세장 시작한 이후로 5개월 만에 강세장이 찾아왔었고요. 길게 본다면 약 1년까지도 갈 수 있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그럼 둘 다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.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가거나 쌍봉을 찍거나 현재 기준으로 보면 24년 11월 초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60%를 찍고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이제 뭐 59.3이다, 59.2다, 뭐 조금씩 이제 막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언제까지 떨어지고, 이게 몇 %까지 갈 것인가? 언제는 요거 21년도나 뭐 17년을 계산을 해보면요. 결국, 예전에 반감기후 뭐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정점이 올 것이다. 그거랑 거의 동일합니다. 왜냐면요. 20년 12월에서 21년 5월 가면 플러스 5개월, 현재에서 플러스 5개월 하면 25년 4월이 나오죠. 그리고 12월 약 1년 정도 가니까 내년 한 10월까지. 그래서 시기는 이 즈음이 아닐까 다들 추정을 하는 거고요. 자, 도미넌스는 반대로 바닥을 찍었을 때가 예전에 36%, 그 전에 바닥 찍었을 땐 40%, 39니까요. 조금씩 이 바닥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. 그래서 뭐 43에서 44% 비트코인 도미넌스가요. 그러니까 시기는 정말 잘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 43에서 44 정도 왔다 갔다 할 때는 거의 정점에 와 있을 가능성이 높다. 물론 뭐 쌍봉이 오고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 이 도미넌스의 퍼센티지는 거의 뭐 디폴트 값으로 고정이 돼 있지 않을까. 이 정도 오면 주의를 해야겠죠. 한번 높아심에 말씀을 드려봅니다.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요. 참 미뤄왔던 이 프로젝트들의 발표가 정말 본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네요. 왜냐하면 하락장에는 이거 발표해봤자 아무 반응도 없거든요. 자, 최근에 니어 프로토콜 AI 프로젝트로 분류가 됐는데 여기에서도 AI 에이전트 알파 버전을 공개합니다. 지금 물 들어온다 싶어서 사실 알파 공개 안 해도 되거든요. 근데 일단 먼저 공개를 했다. 예전에 뭐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AI 에이전트가 이제 우리의 돈과 스케줄을 관리하는 시대가 머지않아 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우리가 뭐 어디 지갑에나 뭐 거래소에 이제 그 뭐 USDC나 USDT나 뭐 원화를 충전을 해 놓으면 얘네가 AI가 알아서 이제 항공편 예약도 하고요. 음식 뭐 사장님이랑 AI 에이전트끼리 얘기를 해서 우리 거 다 알아서 주문을 해주는 시대가 올 건데 니어 프로토콜이 그거 지금 기능을 탑재했다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최근에 니어도 좀 분위기가 좋았었죠. 그리고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도 내년 연말 자체 레이어 2 출시를 예고. 그래서 이것도 조금 올랐던 것 같아요.
근데 네임 체인이라고 해서 레이어 2 이제 25년 말에 출시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생각해 보면요. 꽤나 빨리 얘기를 한 거거든요. 내년 말에 출시할 거면 굳이 지금 이거 출시 예고를 안 해도 됩니다. 내년 뭐 초나 내년 중순에 얘기를 해도 되지만 현재 물 들어온다는 걸 직감을 하고 있겠죠. 그래서 좀 다소 빠르긴 하지만 빨리 발표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. 이뮤터블 X 뭐 SEC가 뭐 웰스 노티스 날리면서 좀 퍼드가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게임 업계에서 시가총액 1위 대장주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게임주 중에서 가장 포션이 많기도 합니다. 근데 웹3 내 사전 승인 거래 기능을 최근에 도입했다고 해서 뭐 조금씩 회복을 잘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. 왜냐면 게임 거래를 하면요. 뭐 아이템이나 이런 걸 거래를 당연히 게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게임 외부에서 뭐 서명이나 뭐 거래를 했었어야 됐나 봅니다. 그래서 게임 내에서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사전 승인 거래를 도입했다고 하니까 좀 더 이제 마켓플레이스에서 뭐 아이템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. 이들이 왜 발표를 지금 빨리 하고 있느냐? 지금 물 들어오니까 오를 때 신규 발표도 하고 주가 상승도 나오고 지금 너무 이 알트들이 다 힘든 시기를 겪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23년 초부터 이제 비트코인 이 보라색입니다. 가장 위에 있는 거. 뭐 거의 이때 기준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. 현재 1억 넘었으니까 한 5배 정도 올라와 있겠죠. 비트, 니어, 그리고 IMX, 이뮤터블 X, 그리고 ENS,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인데 아직은 대부분의 코인들이요. 아직도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따라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. 그나마 니어 같은 이제 AI 내러티브가 있으니까 막 치고 올라오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아까 도미넌스가 거의 뭐 40%, 44% 내외에서 놀고 있다면 이런 코인들이 저는 비트코인 상승률도 뭐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. 자,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. 오늘의 주제였죠. AI. 저도 이제 챗 GPT나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나 이런 건 써봤는데 펄플렉시티 AI 이거는 그냥 개념상으로만 기사에서만 보고 잘 몰랐는데요. 자, 이 AI가 찝어주는 25년 유망 알트코인이 있다고 해서 뭐 기사까지 여러 개 났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AI가 설계한 뭐 24, 25년, 뭐 24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년을 바라보고 알트 시즌 대비로 해서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데요. 참고로 이 펄플렉시티 AI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22년 8월에 오픈 AI 출신, 그러니까 챗 GPT 만든 그쪽 출신의 인도계 CEO가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저도 이거 기사에서 왜 접하게 됐냐면요.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AI에 뭐 엄청 투자를 했다더라. 이 기사로 처음 알게 됐거든요. 알고 보니까 엔비디아, 그리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, 뭐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,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채굴한다고 하는 도이치텔레콤, 최근에 또 SK텔레콤까지도 투자를 했더라고요. 뭐 SK는 뭐 비중이 엄청나게 많이 넣진 않았지만 굉장히 빵빵한 후원을 받고 지원금을 받았었다. 그러면 이 펄플렉시티 AI가 어떤 섹터를 추천했느냐? 일단 레이어 1에 무려 50%를 비중을 넣으라고 했고요. 디파이에 25, 인프라에 15%, 그리고 신기술에 10%를 넣었다고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각 섹터별로 추천한 25년 유망 알트코인은 아까 앞서 보셨겠지만 레이어 1에 무려 50%를 넣었는데요. 이 중에서 레이어 1 코인은 3개 있었네요. 이더리움이 첫 번째고 25% 가장 많은 비중을 넣어라. 그리고 솔라나가 15%, 카르다노를 10%로 구성했다. 비트코인이 없는 건 약간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이더리움, 솔라나 뭐 많이 넣었으니까 뭐 나름 그래도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아닐까. 엄청 많이 넣은 겁니다. 반을 집어넣었으니까요.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포션이 바로 디파이 토큰. 트럼프 일가가 뭐 그 아들들이 하는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디파이가 계속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쪽에 25%를 할당했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많이 올랐던 두 코인이죠. 유니스왑의 15%, 에이브의 10%를 구성했다. 그 월드 디파이 쪽 그 트럼프 일가가 하는 프로젝트가 에이브랑 파트너십을 맺었었잖아요. 그래서 이쪽 트렌드가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었고요. 자, 인프라나 확장성 솔루션의 15%를 배분했다.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디핀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디핀이 아니더라고요. 여기 보시면
드디어 추억의 코인 폴카닷이 나오네요. 저 예전에 샀던 거 그대로 잘 들고 있습니다. 뭐 코인원에 뭐 3%인가 이자 주는 거. 그래서 잘 들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막 솟구쳐 올라가면서 거의 본전 근처에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. 폴카닷도 자 드디어 빛을 보고 있고 아무튼 AI도 10% 정도 투자를 해라. 그리고 멀티버스 X의 5%로 구성했다. 제가 이 코인은 잘은 모르지만 뭐 메타버스 쪽에 쓰이는 레이어 1 코인으로 알고 있거든요. 지금 뭐 NFT라 메타버스다 힘들지만 그래도 여기에 살짝 발을 담그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흥 섹터 기술 쪽에 10%를 배분 뭐 AI라고 해서 좀 새로운 코인들을 넣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체인링크는 뭐 오래된 코인이죠. 그리고 더그래프도 사실 꽤나 오래된 코인인데 둘 다 이제 신흥 기술과 관련된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아마도 이제 AI의 그래프가 들어가고 RWA의 체인링크가 들어가서 각각 5%씩 넣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보셨는데 약간 감흥이 어떠신가요? 이거 별것 없네. 그리고 다 뭐 올드한 코인밖에 없는데 뭔가 좀 쌈박한 걸 기대했더니 뭐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직접 써보면서 물어봤습니다. 너 언제까지 학습된 거냐? 물어보니까 저는 23년 말까지만 학습이 됐습니다. 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최근에 유행했던 밈코인이나 뭐 예를 들면 뭐 온도 코인이나 이런 건 없었지 않았나. 뭐 AI도 워낙 많이 나왔었잖아요.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. 자,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. 항상 우리가 누구의 뭐 포트폴리오를 본다, 누가 추천을 한다 하지만 그렇게 나한테 와닿지 않고요. 그렇게 와 닿을 필요도 없습니다. 제가 볼 때 중요한 거는요. 이 제 경우입니다. 제 경우. 못 가는 놈도, 그러니까 못 가는 코인이니까 밉죠. 그래서 제가 놈이란 표현을 썼는데 못 가는 코인도 감당할 수 있는 저는 마음 편한 포트폴리오를 좀 갖추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여기 미슈입니다. 미슈입니다가 뭐냐면요. 이 알트코인 뭐 한 개, 두 개 또는 세 개, 네 개에 내 정말 모든 돈을 몰빵을 해놓고 이것만 좀 가기를 빕니다. 뭐 비나이다 이러면 정말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. 왜냐하면 알트코인이 뭐 수백 개, 수천 개 있는데요. 그 중에서 내가 고른 뭐 두세 개가 막 뚫고 올라갈 확률이 극히 낮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투자하시기보다는 그냥 마음 편하게 제 경우는 비트이더 반 그리고 각 알트코인은 5% 이내 또는 3% 이내로 투자를 해놔야 나중에 떨어지면 물을 탄다든지 좀 더 많이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겠죠. 처음부터 많이 넣어놓으면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면 하시면 되는데 제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제 경우를 한번 이렇게 하니까 뭐가 좋냐? 저는 뭐 다 좀 계획을 해놨었거든요. 제 경우는 예를 들어 볼게요. 자, A라는 알트코인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뭐 한 500만 원을 투자했어요. 근데 또 운 좋게 저점으로 22년이나 23년에 잘 잡아놨습니다. 또는 뭐 24년 뭐 많이 떨어졌을 때 잘 잡아놨어요. 자, 20배까지 수익을 볼 수 있을까? 뭐 300만 원, 500만 원 이 정도는요. 조금 그래도 뭐 힘들긴 하겠지만 20배 수익 전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. 왜냐면요. 금액이 적잖아요. 뭐 300만 원, 500만 원인데 뭐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 거. 어렵긴 하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. 제 경우입니다. 근데 B 알트코인 여기는 그래도 조금 투자를 더 많이 했네요. 보니까 몇 천만 원, 뭐 3천에서 막 5천 투자를 했다고 해보겠습니다. 이것도 저점도 잘 잡았어요. 이게 뭐 운 좋게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은 오르는 건 뭐 당연히 좋은데 떨어지는 걸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. 근데 운 좋게 올랐습니다. 20배까지 오르는데 내가 이걸 적절하게 잘 팔 수 있을까? 글쎄요.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. 왜냐면요. 몇 천만 원 넣는데 20배면요. 이게 정말 단위수가 눈이 돌아가면서 20배까지 버틸 체력도 제가 저를 판단할 때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아니요. 제가 볼 때 최고는 한 10배 정도. 많으면, 적으면 5배에서 10배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이상은 무리다. 그렇기 때문에 적게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. 각 알트 5% 이내가 이래서 나온 거다. 대신에 비트나 이더리움까지는 뭐 몇 억을 투자를 했다고 쳐볼게요. 근데 뭐 대충 뭐 23년 저점에서 뭐 잘 잡았고 올해도 좀 추매도 좀 했었거든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3배에서 최소 5배? 저는 대만족할 것 같거든요. 왜냐하면 많이 넣었으니까
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편안한 투자를 해왔었잖아요. 알트코인 추풍 낙엽으로 떨어질 때, 이번에 이더리움은 조금 좀 떨어진 경향은 있지만, 그래도 비트 이더는 물려도, 물려도 결국은 정말 최악의 경우 4년마다 전 고점을 뚫고 올라오면서 결국 구출을 해주잖아요. 그러니까 물려도 좋다. 그리고 3배에서 5배, 이제 맥시멈 커트 라인도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대만족이다. 그러니까 아낌없이 이제 떨어질 때마다 막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고, 알트코인에는 상대적으로 큰 기대 수익률을 갖고는 있지만 뭐가 오를지도 모르고 마이너스 막 90% 될지도 모르고 올라봤자 팔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저를 아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만의 전략을 가져갔다. 그래서 본인들도 결론을 한번 맺어보면요. 자, 특정 알트코인에 몇 개의 목을 매면서 정말 힘들고 긴 싸움을 하시기보다는 너무 힘들잖아요. 몇몇 알트코인이 설령 늦게 가거나 덜 가거나 심지어 가장 남들보다 안 가거나 이러더라도 내 수익에 큰 지장이 없는, 저는 좀 우리 구독자님들이 평안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